강사입니다. 예. 예. 그 뒤에도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간략하게 올해 2013학년도 연세대 그 수시 전략과 관련주여서 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작년하고 대동소이학의 70% 올해도 역시 연세대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70%를 갖다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수시를 갖다가 제외하고서는 좀 생각하기가 좀 힘들겠죠. 예, 올해 좀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뭐 8월달, 9월달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으로 나누어가지고 접수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1회로 통일해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 수시 합격하게 되면 등록 필수로 해야 되고요.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올해부터 모집 단위 중심으로 지원 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하면 학과, 학부, 요겁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우선 학생이 본인이 원하는 학과 또는 학부를 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정한 걸로 해가지고 전형을 자신한테 맞는 전형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경영학과 같은 경우 자기가 학교생활 우수자 트랙으로도 전형 집어넣을 수 있고 일반 전형으로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제 2회 잡아먹게 되는 거죠. 예, 혹시 또 뭐 다른 친구 같은 경우는 나는 좀 논술에 좀 강하다.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문과 하나 그다음에 사회과학 계열 하나씩 해가지고 지원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되면 하루 동안에 인문 논술 그다음에 사회 논술 이제 2개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먼저 학과부터 먼저 좀 정해야 되고요. 예, 올해 여러 가지 그 연세대 전형 지원 트랙별로 좀 정리한 겁니다. 좀 많이 복잡하죠. 예, 근데 이 복잡한 건데, 여기 중에서 저희 그 인문계 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3개만 여러분들 그 어머님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가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학교생활 우수자 트랙하고 창의인재 트랙 요거거든요. 학교생활 우수자 그 트랙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진리 자유 트랙이라고 했었던 겁니다. 올해 50명 증가해서 550명 뽑죠. 요거는 한마디로, 좀 내신에 좀 자신 있는 학생들. 아무래도 그 일반 고등학교에서, 자기가, 내신 등급 한 1.5등급 이내다. 저희 그 작년에 붙은 학생들 좀 보면 아무래도 좀 1등급 초반인 학생들이어야 되는데, 요렇게 좀 내신이 좀 자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 우수자 트랙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의인재 트랙 같은 경우는 올해 10명 증가해가지고 40명 뽑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죠? 예, 그래서 좀 좀 선택, 기회가 또 6회로 제한되니까, 그냥 이렇게 작년처럼 좀 지르는, 요런 거는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특기자 전형입니다. 예.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그 언더우드 글로벌 인재로 올해부터 통합해가지고 220명, 작년하고 똑같은 인원을 뽑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외고에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자기가 좀 영어 쪽으로, 일단 뭐 여러 가지 성적이나 대외 수상 경력, 요런 것들 만들고, 그 다음에 2차 영어 면접 40%, 요것도 좀 자기가 좀 자신이 있다. 그러면 요거,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특기자 전형이나 입학사정관 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리 어머님들께서 좀 정보를 아시고 개인별로 맞춤식으로 좀 준비했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사실상 그 연대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전형인 논술 전형, 요걸 아무래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보다 307명 증가했습니다. 1140명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리더 트랙이 없어지면서 그 인원이 상당 부분 논술 전형적으로 흡수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인원이 많은 전형이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우선 선발로 70% 정원 뽑고요. 일반 선발로 30% 전형 뽑습니다. 예.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언수에 모두 1등급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4개 중에서 3개 2등급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제 상담하다 보면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집에는 내신이 굉장히 좀 불리한데, 이거 논술 해가지고 이거 뭐 될까요? 뭐 이러면서, 그럼 지금이라도 좀 정시로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요렇게 내신 걱정을 일단 많이 하시거든요. 예, 저희 합격자 몇몇의 사례를 통해서, 사실상 내신이 좀 무의미하고, 논술과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 맞추는 거, 그것이 얼마나 좀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내신, 외고 내신 염차 4.7등급이죠. 굉장히 좀 불리합니다. 그런데 언수에 일일이 맞춰서 우선 선발 기준 됐고요. 저희 그 학원 평가로 봤을 때는 일단 한 중상 정도, 중 정도 됐었던 어떤 그 평가 등급을 받은 학생 경제학부 우선 선발로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신 3.5등급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작년에 그 대표적인 쉬운 수능 때문에 수능을 좀 망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3위 1, 2 받아서 우선 선발은 안 되고 일반 선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계속 진짜 열심히 했고요. 방학 동안에 수업 끝나면 학원에 남아서 복습하고 리라이팅 매번마다 냈던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 나중에 파이널 때 같은 경우는 일단 B에서 A 안정적으로 나왔던 학생입니다. 그 정도 논술 등급 어떤 실력을 맞춘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일반 선발 가능하다는 거 보실 수 있으시겠고요. 뭐 예를 들자면 저희 그 작년에 철학과 4년 장학금 굉장히 좀 드뭅니다. 예, 우수자로 일단 붙은 학생이 있는데 우선 선발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계속 그 A 등급을 맞았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방학 끝날 때쯤 해가지고 우리 애 어때요? 이렇게 해서 A 등급 뭐 안정적으로 맞는다. 뭐 이렇게 하시면 그동안에 투자했던 거 보상 받을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장학금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걸로 좀 봤을 때는 사실상 논술 전형에서 내신은 별로 무의미하고요. 일단 저희가 주목하고 일단 집중적으로 강조해야 될 게 바로 수능하고 논술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수능 웬만하면 우선 선발 기준으로 좀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문과가 30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선발은 8대 1이니까 아무래도 좀 유리하게 경쟁하겠고요. 우선 선발로 좀 됐을 때는 뭐냐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A, B, C, D, E 요렇게 오척척도로 평가를 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C 등급 이상 저희 학원이 좀 우수한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C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애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논제 기본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어떤 그 능력을 보여주는 학생들이죠. 예, 그래서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한 C 정도 일단 이상 맞으면 그래도 가능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그래도 B 플러스 이상으로 해서 B나 A가 안정적으로 좀 나와야지 일반 선발 논술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일단 이렇게 논술이 좀 중요한데, 연대 논술이 이제 3시간에서 작년에 2시간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리고 문항 3개에서 2문항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일단 2000제 내외로 그 시험을 보는데, 저희들이 일단 그 나와서 그 기출문제 나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기존에 그 어려웠던 난이도 있었던 문제 유형 수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이라고 그래서 난이도가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 기존의 그 높은 난이도가 계속 유지되는, 즉 심층 다각적인 비교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통계자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래서 다각적으로 해설 들어가야 되는 그런 모든 능력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그럼 연대 논술 너무 어려우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채점을 해보면 벌써 1번부터 제 1번 그 비교에서 제대로 논점 잡은 애들이 굉장히 좀 드물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핵심적인 어떤 논점을 잡아서 1번, 2번 그래도 잘 저희 학원에서 배워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일단은 그 정규반에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방학 동안에 7월달은 이 정규반 서용고반이 사실상 연대반으로 연대 집중반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시험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는 이 연대반에서 대비하게 되면 핵심 문제 유형이 전부 다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시면 그 개인별 맞춤 클리닉 요게 있는데요. 학기 중에는 사실상 학생들이 좀 시간을 내기가 힘들지만 저희가 작년에 봤을 때 이제 선생님들은 좀 많이 힘드시죠. 애들을 개인별로 불러가지고 거의 한 1시간 동안 일단 보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평가해 봤을 때 굉장히 좀 효과가 높았다. 그래서 올해도 좀 강도 높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그거 아시고 학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그 맞춤 클리닉으로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파이널까지 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뭐 누적된 경험으로 전부 다 그 뭐 프로 선생님들이 잘 그 대비해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은 저희 그 평촌의 프로세스 논술학원 원장님이십니다. 박진환 선생님께서 고대와 관련돼 가지고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 제일 밑에 거? 자, 안녕하세요. 앞에서 소개받은 그 평촌 저희 분원이 있습니다. 평촌 프로세스 논술학원 원장이고요. 박진환입니다. 저는 박수 죄송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빠르게 고려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 그 특징과 관련된 내용들만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입시 전형은요, 크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전형, 누구나 쓸 수 있는 전형입니다. 다음에 하나는 특별 전형, 이것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이야기겠죠. 나머지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이 추천 전형은 전형적인 입학 사정관 전형인데요, 누군가가 추천을 해줘야만 가능한 전형이겠죠. 학교장이 추천을 하던가 자기가 추천을 하던가 아니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 추천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 추천 전형입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게요, 학교장 추천 전형 선발 인원이 70명이 증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추천 전형에서 대표적인 전형인데요, 이 70명은 어디서 빼왔냐면 일반 전형에서 3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보는 전형에서 35명이 줄어들었고요. 다음에 특별 전형 중에 국제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45명을 빼서 35명, 45명 합해서 학교장 추천 전형, OKU 미래인재 전형 80명을 만든 거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 선발 인원 70명은 600명에서 6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일반 전형 인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명이 약간 줄었습니다. 대표적인 신설 전형인 OKU 미래인재 전형을 보시면 요 80명이 늘어나긴 했는데 단계별 전형이고요. 1단계 서류 100%라고 돼 있죠. 여기서 5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서 평가를 하게 되는 서류가 비교과 활동 실적, 고교 과정에서 프로젝트 수행한 거, 소논문 작성한 거, 봉사활동한 거 등등을 목록을 작성해서 미래인재 우수활동 요약서라는 걸로 일단 목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자기소개서, 다음에 추천서, 요걸 합해서 1단계에서 5배수를 뽑죠.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면 여기도 또 서류라고 있는데요, 이 2단계에 있는 서류는 1단계 서류랑은 다릅니다. 2단계에 있는 서류는 학생부 교과 성적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다음에 가장 특이한 게 강의 리포트 20%라는 게 있습니다. 저건 뭐냐면 사전에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내용을 녹화해놓은 동영상 강의 1시간짜리를 보시게 됩니다. 이 1시간짜리를 본 후에 강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을 리포트로 작성해서 내게 되고요. 여기에 간단한 질문이 2-3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내시게 되겠죠. 다음에 면접이 40%로 진행되는데 요 25분 혹은 30분 동안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들어있는 면접에서 물어볼 내용들은 2차 서류뿐만 아니라 1차에서 제출했던 서류들에 대한 면접이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물어본다고 하고요. 아직 신설 전형이라서 실제 시험을 테스트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학교장 추천에서 70명이 늘었다라고 했는데요, 포괄적으로 테스트를 하던 전형에서 단계별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계별로 바뀐 이유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면접을 해봤는데 기존의 5배수 전체 인원을 면접을 진행하다 보니까
면접에서 무언가 제대로 된 내용을 테스트를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발 인원을 3배수로 줄이고 이 3배수 인원에 대해서만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좀 강화하려는 취지가 엿보이는 대목이고요. 다음에 국제 전형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놨는데요. 옛날에 세계선도 인재 전형이라고 존재하고 있던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 100%에서는 주로 외국어 능력, 우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그 이외에 계열별로 자신의 어떤 능력을 돋보이게 어필할 수 있는 서류들을 내게 되겠습니다. 1단계 성적 60% 들어가고요. 다음에 면접 40인데 요 에세이 가능이라는 부분은 저 국제 전형 중에서도 국제 학부에 지원하는 학생들 경우에 영어 에세이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면접은 한국어로 진행이 됩니다. 요 전형만 수시 1차에서 10월 20일 날 시험을 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논술학원이니까 가장 인원수를 많이 뽑는 일반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전형에서는 선발 인원이 35명 줄었습니다. 35명 줄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의 서두에서 대치동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고려대학교는 내신에 대한 실질 반영 비율이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학처장님이 발표하신 자료를 보시면 수시에서 우선 선발이 있고 일반 선발이 있는데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80% 정도 학생이 내신과 논술 성적이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내신이 약한데 뒤집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선발 경우는 80%, 일반 선발 경우는 60%가 내신의 불리함을 뒤집었던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 20명으로 놓고 봤을 때 80%면 16명, 60%를 우선 선발로 뽑는데요. 그러면 12명이 되겠죠? 1등부터 12등까지 중에서 앞에서 1등부터 3등까지는 내신과 논술이 일치했지만 나머지 학생들 12등까지 4등에서 12등까지가 되겠죠. 이 학생들은 논술로 성적을 다 뒤집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반 선발 마찬가지고요. 실제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잘 느낌이 안 오실 거라서 잠시 후에 사례를 말씀드릴 거고요. 평균적인 내신, 학생들의 내신을 살펴보면 우선 선발은 인문계 경우에 2.75등급, 일반 선발 같은 경우에 2.54등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선발이 내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요. 일반 선발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까지, 그리고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3.7까지 여기에 1을 더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4등급에서 안 된다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4등급도 되기는 됩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죠. 이 대표적인 합격했던 학생들 사례입니다. 일반고 내신 3.4등급 분당 지역 학생이었는데요. 언수의 111은 아니고 112였습니다. 미디어 학부 우선 선발로 합격을 했죠. 미디어 학부는 우선 선발 기준이 수리 1등급 더하기 언어 또는 외국어 1등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 합쳐서 합격을 한 케이스고요.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외고 내신 3.3등급 학생인데요. 요 안양외고 학생이었습니다. 내신 3.3등급 원수에 111 맞았는데 통계학과에 합격했죠. 근데 이 학생은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에 똑같이 지원을 했는데 연세대학교 응용통계는 떨어지고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는 합격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학생이죠. 일반고. 일반고도 강남 일반고 학생 아니었고요. 경기권 일반고 학생입니다. 성문고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학교 내신 1.9등급 학생인데요. 언수회가 3113이 나왔죠. 정시로는 아무데도 못 갑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우선선발로 합격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학생은 건국대학교 떨어졌고요. 성균관대학교 떨어졌고요. 홍익대학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의 언어학과에 우선선발로 합격을 했죠. 이 학생은 애초에 목표가 수리랑 외국어 1, 2개 맞춰서 가겠다라고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부터 특히 고려대학교 논술에 올인을 해서 공부를 했던 학생이고요. 본인 말로는 이 학생이 합격을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 학생이 고려대학교에 합격할로는 전혀 기대를 안 했었기 때문에 내심 미안한 얘기지만 버리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갑자기 전화 와서 선생님 저 고대 합격했어요. 너 뭘로 합격했니? 저 미모로 합격했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미모가 굉장히 뛰어난 학생은 아닌데 그 학생 학부모님이 오셨을 리는 없으니까. 그런데 1, 2개 맞춰서 논술 공부 열심히 해서 갔다라는 거죠. 일반고 내신 경기권에서 1.9면요.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연고대를 아예 못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똑같이 내신 1.9나 1.8 정도에서 한양대 정도에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전략을 잘 짜서 성공한 케이스죠.
자, 이게 저희 사례고요. 2013학년도에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에서 모의논술 시험을 쳤는데요. 모의논술 시험에서 일단 형식상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전통적으로 1번이 요약문제, 2번이 비교 더하기 견해 쓰기 문제, 3번이 조건 추리 혹은 수리논술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가 문항수가 2문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1번, 2번 문제를 합해서 1번 문제에 75점으로 배점을 두고 900자로 논술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1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비교하고 견해 논술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출제됐던 제시문의 내용이 2009년도에 연세대학교 모의논술에서 출제됐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 말은 무엇을 시사하냐면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의 기출 문제나 제시문들이 돌고 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3번 제시문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에서 출제됐던 제시문과 똑같았습니다. 따라서 방학 때 고대만 준비하는 학생은 물론 없을 테니까 고대랑 연고대를 통합적으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문제 2번은 배점이 25점인 일종의 수리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어머님들이 보실 때는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이 시험을 치고 나오는 학생들을 인터뷰해 본 결과 수리 1등급 혹은 2등급에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이 문제가 쉽다라고 이야기했고요. 10분에서 15분 만에 다 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모의논술에서의 난이도나 모의논술에서의 형식을 실제 기출 시험과 거의 싱크로율 90% 이상으로 엄밀하게 일치시키는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수리에 대한 지나친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고려대학교를 빠르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려대학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신설된 전형인 OKU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국제고나 뭐 청신국제고 이런 학교들 아니면 서울대나 이거 준비하면서 스펙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 학생들, 뭐 논문도 많이 썼고 심지어 블로그를 운영한다랄지 외고 같은 경우에 뭐 책을 낸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스펙이 없으면 굳이 쓰실 필요가 없는 전형이다라고 보아지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도 학교장 추천 전형이겠죠. 이 학교장들이 추천하는 전형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외고로 치면 전교 1등들은 어차피 서울대로 직윤 추천 받아서 갑니다. 그럼 나머지 전교 2, 3등 학생들인데 이 전형도 실질적으로 붙기가 굉장히 어려운 전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으로 쓰실 수는 있지만 핵심적으로 그 전형들을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전형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방학 때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대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반고 1.9 학생도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걸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